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금수주의 금수저도 고난은 찾아오는구나. 금수저도 고난은 찾아오는구나. 그다음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은 맞는 것 같아. 정말 이 세상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인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을 또 들으면서 느꼈고, 그리고 이제 그 박상현 아이오님의 꿈에 대한 크기, 그 꿈에 대한 크기를 제가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분의 어떤 꿈, 간절한 니즈, YEX,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집중해서 들었는데, 저는 EX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는 게 EX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갑자기 이 유튜브에서 이걸 잠깐 찾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중국 여행 중에서 의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민호야 너도 차 한 대 이제 사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지 마요? 그래서 정명이 아이오도 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도 당장 사야 돼요. 네. 너 있잖아요. 너는 차 있는 남자를 만나세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꿈의 크기를 차의 크기로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갖고 살고 싶은 집, 네. 근데 남자들은 정말 갖고 싶은 차, 그 한 대가 아니죠. 네, 패밀리카도 있어야 되고 오픈카도 있어야 되고 또 장보러 갈 때 타는 소형차도 있어야 되고 최소한 5대 정도는 있어야 맞잖아요. 그 정도는 5대 정도는 있어야죠. 그리고 주차장도 5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그 집도 이제 굉장히 커야죠. 그래서 꿈의 크기는 저는 차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의장님하고 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형 뭐 사요? 그러니까 넌 뭐 사고 싶은데 그렇게 저는 이 차를 사고 싶었거든요. 이 아이오닉 5 이게 한 1억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거가 전기차로 나왔는데 안에 내장이라든지 제가 이 휠 베이스는 22인치고 엔진 파워는 얼마고 컨셉은 뭐가 장점이고 사용 방법 이미 다 알아요. 토크는 얼마고 힘은 얼마나 좋고 이 차에 대한 고해진 만큼 이 차에 대해서도 제가 빠삭하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걸 사라는 거예요. AMG 63. AMG 이게 이제 오픈카인데 이제 소프트 타입이라서 제가 조금 한데 하드 타입이면 좋았을 텐데 이게 어쨌든 1억 한 8천, 5천 합니다. 저는 벤츠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겨울에도 오픈카 타고 가면은 사람들 미쳤다 그러잖아요. 저 새끼 날씨 추운데 저 뭐한 짓이냐고. 근데 하나도 안 추워요. 네. 오픈 열고 유리창만 올려놓잖아요. 아까 여기 목 뒤에 딱 구멍 있는 거 있죠. 송풍구. 그래서 뜨끈한 바람 나오거든요. 하나도 안 춥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AMG 63 시리즈는 진짜 튜닝계의 명품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진짜 꿈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꿈이 그냥 생각도 안 하게 알고 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살 수 없는 차이기 때문에 그냥 접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 살까 저거 살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뭐 이 정도야 뭐 그냥 뭐 한 달 뭐 페이도 안 되는데 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떤 게 나아요? CLE가 나아요? 네. 저는 아이오이 9이 훨씬 좋던데 실용적인 건 훨씬 더 실용적이고 얘는 이제 뽀다고. 차는 전기차예요. 그래서 두 차 다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원하면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다. 저는 EX가 가져다는 꿈 중에 하나가 어떤 차를 살 것인가의 그 차가 하나 있는데 내가 원하면은 벤틀리 빼고는 다 살 수 있다. 벤틀리나 좀 째더라고요. 아직도요. 아니 그 가치가 있으면 저는 사는데 벤틀리가 저 정도의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이제 째는 거고 마음만 먹으면 벤틀리도 살 수 있죠. 어쨌든 굉장히 딴 거 없어요. AMG가 꼭 들어가야 돼.
AMG가 들어가지 않는 차는 차도 아니야. 예. 어쨌든 두 개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런 상상 속차, 꿈조차 꿀 수 없던 게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원하면 그냥 할 수 있는 예. 그게 이제 EX의 가치죠. 원하는 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EX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첫 시간 멋지게 또 이렇게 해주신 우리 박상현 아이오님께 다음 강의 때는 F로 만나시도록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이제 결단과 대가 지불인데 우리가 강사를 이번에 이제 그 선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투표해 준 걸로 가지고 이제 강사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분 중에서 어딨냐 구분 아이오가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혜진 아이오 그 다음에 이수근 아이오 저기 있네요 맨 위에.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한 걸 위주로 해서 이제 매달 강사 시간표도 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특별한 세미나 있을 때 메인 강사로 또 우리가 초대를 할 거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다음부터는 비공개로 할게요. 나는 괜찮은데 의장님이 왜 비공개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익숙하거든요. 상상 다닐 때 20년 동안 경쟁을 붙이는 거에 대해 익숙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경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장님은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회생활 원래 그렇지 않아요? 성과 팀장이면은 이 사무실 입구에 팀장 이름 10명 있으면 내가 관리하는 팀장이 10명이다. 11명 이름을 붙여놓고 매일매일 성과에 대해서 수치화시켜서 비교하고 깨고 그러지 않나요? 나만 그랬구나. 김학용 대표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렇죠? 네. 보통 세상은 그렇게 해요. 정말 대놓고 실적이 없으면은 대놓고 까기도 하고요. 그따위로 할 거면 집에 가는 소리도 참 많이 듣고 사는 게 바깥 세상인데 우리 세상은 그런 것조차도 강사 선호도조차도 비공개로 하라고. 그러니까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적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오픈되는 거 대놓고 까는데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2교시는 결단 및 대가 지불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이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한 가지를 제안을 할 거예요. 뭘 제안을 할 거냐면은 꿈과 목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허황된 꿈이 안 되려면 여기다가 오늘 A4 용지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A4 용지에다가 오늘 생각한 오늘 박상현 아이오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잊어먹었던 꿈을 다시 한번 여기다 적는 거예요. 진짜 간절한 거. 간절했던 그 꿈을 적어보시고 좀 이따 이제 목표에 대해서 목표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한 플랜이죠. 그래서 장기 목표는 보통 1년 단위로 적습니다. 1년. 그리고 단기는 30일. 그래서 장기, 단기가 꼭 있어야 돼요. 장기만 있고 단기가 없으면은 너무 멀어서 손에 안 잡힐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단기 목표, 한 달 이내의 목표,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여기다 적는데 적는 거는 여기다 적을 때는 단지 그냥 나 성공하고 싶어. 나 그냥 부자 되고 싶어. 이거는 꿈과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허황된 꿈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화 시키려면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숫자가. 뭐가 숫자가 나와야 되냐면은 기간과 금액. 나는 1년 이내에 10억 자산을 모으겠다. 그 10억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한 달 이내에는 A1을 갈 것이고 이달 26년 12월 31일까지는 F1 이상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숫자를 시킨 게 오른쪽에 적고 왼쪽에는 정말 갖고 싶은 거 또는 살고 싶은 집, 갖고 싶은 차, 또는 갖고 싶은 여자.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죠. 다 짝이 있으니까. 구분화가 이거는 적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렇게 적어서 이거를 시각화로 일단 여기다가 A4 용지에다 오른쪽 왼쪽에다 적고 이번 시간에 하는 이제 결단 및 목표 대가 지불에 대해서 우리 고혜진 아이오님의 강의를 듣고 그 밑에 칸 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EX에서 가장 예쁜 강사 고혜진 아유님을 모시겠습니다. 명렬하게 주고요. 네, 안녕하세요. F2 고혜진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화면으로 EX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부자가 되진 않습니다라는 이제 멘트를 딱 올려놨는데요. 이 이야기에 혹시 동의하세요? 네. 아주. 네,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어떤 사람? 시스템에 나오는 사람. 네, 시스템에 나오는 분. 각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똑같이 시작은 하는데 어떤 사람은 결과가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될까요? 목표가 정확한 사람, 시스템에 나오는 사람, 변화하는 사람, 네? 간절한 사람, 네. 네? 실행하는 사람. 네. 저는 이제 오늘 결단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 저에게 결단과 대가지불이라는 강의를 시켜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냥 제가 그게 결단인지도 모르고 뭔가를 이렇게 했던 게 결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단을 이제 한자로 하면 결심하고 결단할 결에 끈을 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할까요? 라고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조건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고 시스템도 나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결단은요 뭘 하거나 시작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결심. 단자가 끊을 단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했던 것들과 끊고 지금 현재 내가 뭘 버려야 성공할 수 있을지 그거를 정하는 게 가장 결단의 핵심이라고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은 뭔가를 막 이렇게 선택하고 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뭘 자꾸 더하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단절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뭘 끊어내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나 그게 바로 관점의 차이라고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저도 느꼈습니다. 결심은 되게 잘하시잖아요. 대부분 EX 사업에 대한 비전을 딱 보시면 어때요? 증상이 나타나죠. 열정을 받은 분들의 증상.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고 아직도 못 주무세요? 아직도? 네.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있죠? 막 목소리가 엄청 커지고 여기 맨 앞에 앉으시고 강의를 들으면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시고 막 이제 박수도 되게 크게 치시고 뭔가 강사가 강의를 하면 호응도 엄청 크게 하시고 목소리도 커지고 얼굴도 환해지죠. 그런데 대부분 그러다가 그걸 이제 결심이라고 모두 본인들은 결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나 이제 여기 잘해볼 거야. 여기가 마지막이야. 나는 EX에서 뼈를 묻을 거야.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절을 당연히 당하죠. 모든 사람이 다 이 비전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연속적으로 몇 번의 거절을 당하면요 그 증상들이 점점 사라져요. 어떻게 변해요? 얼굴 낯빛이 어두워지고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매번 올 때마다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이 어느 순간 띄엄띄엄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죠? 얼굴이 갑자기 낯빛이 어두워요. 그리고 눈이 8시 20분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렇게 골모아요는 원래 8시 20분. 저희 집안이 좀 8시 20분이에요. 그래서 결심한 사람과 결단한 사람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결심을 하는 사람들은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거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을 해요. 예, 뭐 일단 열심히 해보고 아니면 난 또 이거 하면 되지. 예, 또 이것도 할 수 있지. 약간 그런 생각이 마음 저 구석에는 있고 결단을 한 사람은요 될 때까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EX만 하는 거 이거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뭔가 가야 할 길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요. 많은 길들을 다 불태우고 못 가게 내가 돌아갈 수 없게 다 없애버리고 그냥 딱 하나만 한 길만 남기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게 이제 결단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내가 이 사업을 하려면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목록을 쭉 적어보시고 그거를 안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결단이 제대로 된 결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시작하겠다가 아니라 이건 정말 버리겠다 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들은 각자 내가 지금 현재 EX 사업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뭘 버려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뭘 버려야 될까 나는 지금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처음에 제주도라는 지역에서 EX 사업을 만나서 트레이딩만 처음에는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트레이딩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본사를 왔었어요. 이 유튜브만 보고서는 전혀 잘 모르겠고 왠지 여기 오면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트레이딩을 배우면 뭔가 특별한 하나의 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본사에 온 게 아니라요. 트레이딩을 배우기 위해서 본사를 왔죠. 와서 이제 듣고 강의를 하루 종일 비행기표를 내고 왔으니 하루 종일 여기 맨 앞에 앉아서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트레이딩 강의도 차트 강의도 듣고 마케팅 강의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강의를 들으면서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보상이 나한테 주어지네 하고 점점 이제 젖어들고요. 아, 마케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죠.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난 잘할 것 같아. 왠지 모르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왠지 잘할 것 같고 트레이딩도 조금만 배우면 누구보다 잘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처음에는 다 드시잖아요. 왠지 아무것도 모르고 할 때 트레이딩이 잘 되니까 나는 왠지 소질이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초기에 그런 운이 따라주면서 그때가 또 저도 상승장이어서 정말 들어가면 수익인 거예요. 그게 저는 제 실력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의 기술과 차트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면 진짜 너무 괜찮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죠. 결단을 하죠. 그리고 결단을 하고 사업을 하려면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주도가 집이다 보니까 제 능력으로 처음 해보는 이 뭐 물류도 아닌 처음 트레이딩이라는 걸 해보는 이 도구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건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하이리빙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아메이의 버금가게 시스템 교육을 진짜 많이 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제가 시스템을 만들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본사를 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고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 저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셔도 되죠. 그리고 뭐 버스를 지하철을 타고 오셔도 되고 자가용을 타고 오셔도 되고 저는 뭘 타고 와야 돼요? 네,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이 가운데 바다라는 제가 섬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EX 차트 구독을 할 때요. 진짜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 때였어요. 코로나 이후로 자영업이 계속 안 되고 그걸 이제 그만두지도 못하고 유지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제 차트를 구독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본사도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본사에 온다고 해서 회사에서 어떤 뭐 주급이나 월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어떻게 해야 될까는 EX를 할까 말까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본사를 갈 수 있을까? 저는 한 번도 본사를 가야 돼 말아야 돼라는 고민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가지? 난 지금 돈이 없는데 본사를 어떻게 가지? 그냥 그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 저는 그때 결단을 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버린 거, 결단은 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버린 거는 뭐냐면 제 자영업, 그러니까 밥줄이죠. 제 자영업을 버렸고요. 그리고 제 아들을 버렸어요. 제가 이제 이 버렸다는 의미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가 혼자 이제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아들을. 그러면 저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자영업으로 수입이 있어야 제 생활이 유지가 되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EX 사업으로 앞으로 내가 2년 후, 3년 후에 정말 지금 이 자영업처럼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트레이딩만 해도 돈을 벌 수 있고 마케팅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쪽으로 내가 방향을 바꿔야겠다고 딱 결심하는 순간 그 두 가지를 저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을 할 때 제가 이제 뷰티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예약이 들어오면 그 고객님이 목돈으로 예약을 해요. 네, 그래서 한 400만 원, 뭐 450만 원에서 많게는 막 600만 원 정도까지 저한테 돈을 지불하시고, 이제 하루에 오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제가 관리를 해드리고, 그걸 이제 10회 아니면 5회 이렇게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했을 때 한두 명의 고객이 아니다 보니까 신규 고객님을 예약을 받았을 때 당연히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지만 이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미 예약 받아놓은 고객들도 많이 있는 상태에서 또 신규 고객을 받으면 저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번 달에 내가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또 본사를 가는 경비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 일을 계속 예약 전화는 계속 오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고서는 EX 사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그냥 쿨하게요. 모든 전화를 다 거절해요. 네, 지금 빈자리 없어요. 예약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냥 마감이 됐습니다. 모든 예약이 찼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원래 왜 품절되면 더 사고 싶잖아요. 더 와요 전화가. 네, 여기 되게 유명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이제 막 그 사람 어제 전화했던 사람이 다음 주에 아직도 빈 타임 없어요. 또 전화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만 받으면.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거를 하고 이것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이상하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본사를 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뭘 할까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뭐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뒤져봐도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든지 몰랐어요. 뭐 일을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금액 정도, 그래도 최소한의 이 정도를 벌려면 하루 종일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대리운전을 딱 생각을 해낸 거예요. 대리운전을 하면 내가 원할 때만 밤에만 가서 내가 원하는 시간만 하고 들어와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운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차도 진짜 좋아해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막 이러면서 차에 대한 관심이 딱 끊어진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아예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모든 차들의 이름과 막 이런 걸 다 외웠거든요. 그랬는데 대리운전을 하려고 보니 겁이 나죠. 밤에 이제 어쨌든 술을 먹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딱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또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제주도에 이모 대리운전이라고 있어요. 기사님들이 다 여자분이야. 컨셉이 이모 대리운전인데 되게 오래된 업체예요. 어떤 사장님이 여자분인데 제주도에서 되게 오래된 업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첫 이제 출근을 해서 밤에 이제 나갔는데요. 딱 손님이 타더니 처음 보는 기사님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여기 단골이래. 뭐 몇 년째 단골이래요. 그러면서 내려드렸어요. 또 두 번째 손님이 왔는데 또 자기가 단골이래. 세 번째 손님도 단골이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제주도에 그 대리운전이 오래된 업체고 하다 보니까 정말 단골이 많은 그런 업체였던 거예요. 이게 왜 저한테 좋은 점이었냐면 사실 사무실에서는 그분들 다 모르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자주 이용하니까 다 자기를 회사나 직원들이 본인을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단골이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다 알 거라는 생각에 엄청 젠틀한 거예요, 고객들이. 네, 대부분 다 단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해코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무전기 들고 다니면서 밤에 대리운전을 했죠. 근데 저는 그때 대리운전을 할 때 제가 그 대리운전 했을 때 사진이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떤 생각으로 대리운전을 했냐면요. 와, 내가 F1 돼가지고 스피치를 할 때 저 그때 이렇게 해서 대리운전 했어요 라고 스피치를 하면 이게 되게 그 성공자의 과거는 처참할수록 아름답잖아요. 약간 그러면 되게 더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고요. 약간 그 저의 드라마를 쓰는 느낌으로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리운전을 되게 재밌게 하고 또 시간을 제가 조율할 수 있다 보니까 좋았죠.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래도 저녁 시간에 엄마랑 둘이 있어야 되는데 밥 차려주고 엄마 대리운전 간다 너무 씩씩하게 그렇게 말하니까 처음에는 헐 대리운전? 막 이러면서 헐 이러더니 나중에는 막 저한테 챙겨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걱정했죠. 이 아들이 아직까지 그래도 그때가 6학년이었나? 딱 중학교 1학년이나 아무튼 그때였으니까 사춘기이기도 하고 또 밤에 혼자 이 남자아이를 놔둬도 되나? 약간 이런 고민도 있었지만 뭐 어떡해요. 제가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뭔가 갔다 오면 또 갔다 온 거 막 적어요. 얼마 받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메모를 적어놔. 그러면 이제 식탁 위에 그걸 보고 다음날 아침에 저희 아들이 학교 갈 등교 준비하면서 엄마 어제 이만큼 벌었어? 네, 약간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지를 아이가 자연스럽게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대리운전을 하면서 본사를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만 일을 하는 게 사실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트레이딩도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밤에 새벽에 트레이딩 하고 싶은데 운전할 때 트레이딩을 못 하니까 또 이제 다른 일을 뭐 아르바이트 할 거 없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또 어떤 야간 또 공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긴 주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체였는데요. 되게 단순한 일이었어요. 그 혹시 요즘에 레몬즙 유행하죠? 그거 이렇게 스틱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1일 1 레몬 해가지고 그 공장이었어요. 저희 집 바로 근처에 그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게 완전 자동화예요. 그 스틱이 딱 이렇게 레일에서 나오면 탁 이렇게 떨어져요. 한 15개씩. 그럼 그거를 그 컨테이너에 차곡차곡 그냥 손만 살짝 대면서 차곡차곡 쌓아서 넘기는 아주 단순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이런 위생복도 한번 입어보고 음식을 이렇게 뭐죠? 식품 회사다 보니까 정말 뭐 머리털 하나 안 나오게 이렇게 싹 갈아입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왜 찍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스토리를 말씀드릴 때 보여줘야지 이 생각으로 찍은 거예요. 한 번도 힘들거나 와 내가 공장 공순이 막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고 누군가가 나의 성공을 도와준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해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공장을 가든 그리고 제가 이제 받았던 예약 손님도 다 완벽하게 또 마무리까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8시부터 샵에 나가서 이미 예약돼 있는 고객들 그리고 간간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예약들도 소화해내고 저녁에는 대리운전도 하고 주말에는 공장도 가고 네, 그렇게 하면서 아이와 보낼 시간은 거의 없었죠. 네, 거의 없었지만 그 영재로 뽑혀가지고 네, 공부를 엄청 잘해요. 스스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딱 결단하고 2가지를 끊었다고 했잖아요. 자영업과 아이. 그게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그래서 전 전부를 끊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나는 사업이 어려워요. 네, 지금 제주도에 회원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본사에 오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사업을 하고 EX로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본사를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안 빠지고 오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주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내가 제주도라서 만약에 내가 성공을 하면 그 뭔가 저의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의장님이 또 너무 잘 붙여주셨죠. 해녀라는 별명이 저는 싫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신규 회원분들이 워낙 많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이렇게 그 본사 근처에 이렇게 걸어가면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인사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제주도 다 이렇게 인사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제주도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것 덕분에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제 알아봐 주시잖아요. 그리고 아이 때문에 난 아이가 저녁에 혼자 있어야 되고 아직 이제 사춘기고 이제 공부를 뭐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 덕분에 만약에 제가 아들이 아빠랑 같이 있고 제가 혼자 있었으면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저 혼자는 있어도 있는 만큼 쓰고 없으면 또 만들어서 쓰면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자유로웠을 텐데 아이 덕분에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든 분들은 대가 지불은요 내가 만약에 A1이 되면 나는 A1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요 선물이에요. 무조건 선물이에요. 그죠? 내가 뭘 버리고 내가 뭔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그런 결심 없이 그런 결단 없이 뭔가 목표를 잡으면요 결국은 멈추게 되더라고요. 자, 가방을 한번 제가 볼게요. 제가 명품을 진짜 잘 몰라요. 인천공항 가도 영어도 좀 딸리고 그래서 저기 도대체 뭐라고 읽는 거야? 막 이런 명품들이 진짜 많은데 예전부터 명품이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아예 그냥 관심을 끊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의 첫 명품 가방을 유매 대표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셨죠. 네, 쿨하게 아주 가가지고 사.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다. 둘 다 사. 막 이래요. 네, 그래도 저는 하나만 사요. 자, 가방을 보세요. 이 가방은 얼마 정도 할까요? 3만 원? 이거 그냥 저기 이마트에서 파는 거. 2만 원. 2만 원 이마트라서. 그럼 요거는요? 네? 제가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1,830만 원이래요. 좀 전에 인터넷으로 캡처한 거예요. 네.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자, 이 가방이든 우리가 결제를 하지 않으면 이게 내 손에 내 폰에 내가 집에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아니죠. 네, 선결제예요. 뭐든지 내가 뭘 가지려면 선결제를 하셔야 돼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대가 지불은 당연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선불. 지금 혹시 많은 거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힘드세요? 네. 힘드시다고 네라고 대답하신 분은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게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감정이 상하지 않아요. 거절을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누군가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요. EX 사업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자꾸 나를 거절하는 것 같고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직 사업을 잘 몰라서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은 성공에 대한 열정이 없는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거절을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없는 분이거나 아니면 아직 내가 이야기한 거를 이해를 잘 못해서 EX 사업을 잘 몰라서 거절하는 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나를 거절한다고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단은 이제 출발해야지 하고 키를 탁 돌리고 부릉 하고 시동을 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가 지불은 기름을 넣어야 돼요. 출발은 할 수 있지만 연료가 없으면 가다 멈추죠. 네,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요 멈춰요 사업이. 그래서 지금 내가 거절을 당하고 있어도 계속해서 내가 성공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연료가 나한테 채워지고 있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EX 사업을 전달하면 그분이 나도 알아볼게. 너무 괜찮다. 이런 대답을 듣고 싶으시죠? 네. 그런데 10명한테 전달하면 몇 명 정도가 그렇게 대답할까요? 1명? 네. 잘하면 1명이면 되게 결과가 좋은 거 아니에요? 10명 얘기했을 때 1명? 다 그거는 이론으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이 긍정을 얻어내려고 하면 9번의 거절에서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내가 5개의 거절을 받아야지 라고 목표를 바꿔버리세요. 긍정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거절 5번을 받아야지 하고 5명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1명이 오케이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1명한테 더 해야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마케팅 강의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집에 현관에 그 항아리를 하나 놓고요. 그날 5개의 종이 쪽지를 이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5번의 거절을 받았으면 거기다 5개 다 놓고 네. 그렇게 거절 항아리가 점점점 채워질수록 내가 성공까지 가는 연료는 점점 만땅이 되는 거죠. 네, 연료가 가득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EX를 선택한 건 성공을 해야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라요. 대가를 내기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EX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선불로 치를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대가로 냈죠. 네. 그래서 자영업도 지금은 이제 드디어 가게를 내놨어요.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일은 안 한 지 한참 됐지만 거기를 이제 교육장으로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유지를 했는데 이제 가게를 내놨고 저희 아들도 제가 뭐 한 2년 넘게 계속 제 손이 하나도 안 갔지만 너무 잘 커서 지난번 해외여행 때는 이제 같이 의장이 배려해 주셔서 같이 가서 너무 재밌게 즐기고 여행을 갔다 오더니 아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엄마가 이런 일을 하는데 막 트레이딩 시키고 싶은 거예요. 학교 그냥 안 다니게 하고 싶고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들이라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 막 이렇게 막 엄마는 뭐 맨날 뭐 비트코인 얘기만 하고 막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전에 한번 여기 왔을 때 둘이 밥 먹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앉혀놓고 엄마
엄마가 하는 일을 알려줄 거야 하고 사업 설명을 제가 PPT 펴가지고 애한테 사업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듣기 싫으면 다 듣게 하고 딱 노트북을 닫았더니 미안했나 봐. 아니야 들을게 해봐 이러고 이제 사업 설명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안 듣는 것 같아도 아이들도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날은 그냥 한번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해줬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뭔가를 느꼈겠죠. 뭐 다 알아듣게 제가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쭉 풀어만 줬죠. 그랬는데 여행을 한번 다녀오니까 우리 EX에서 가는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모두 리더분들이 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내가 해낸 결과를 이룬 분들이 가는 여행이고 거기 여행을 가면 너무나 자유롭게 또 이제 여유롭게 그렇게 여행을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와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본사도 오려고 하고 본사 오면요 용돈 엄청 많이 받잖아요. 아이들이 본사를 오고 싶어요. 한번 왔다 가면. 네. 그리고 또 여행 가서도 많은 리더분들하고 막 이제 얘기하고 이러니까 얼굴을 아니까 저한테 이제 안부도 물어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오사카 여행에도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되게 중요한 시험이 있대요. 그래서 절대 빠질 수가 없대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으면 엄마가 여행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왜 그 시험 대충 보고 아니면 그냥 한번 그냥 넘기고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여행을 갔다 와서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페인어를 혼자 배우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어로 조금 영어를 할 줄 아는데 영어로 자기가 떠듬떠듬 외국인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전 세계인들이 많이 쓰는 언어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렇게 있는데 중국어는 중국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인구 때문에 두 번째가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자기는 스페인어를 배워서 이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고를 가겠다는 목표가 생겨서 지금은 네,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키운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냥 혼자 크더라고요. 전 정말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챗 GPT를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군가하고 뭔가 말이 안 통하고 뭐 이 사람한테 뭔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이야기하면 자꾸 어긋날 때 있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한테 뭔가 설명을 이렇게 상황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화가 엄마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몰래 뒤돌아서서 챗 GPT한테 막 설명을 했더니요. 와 그런 상담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저희 아이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이 분위기 전환이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챗GPT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제가 냈던 그런 대가는 저의 전부였다는 거. 네, 딱 제가 갖고 있는 두 가지를 전부 다 끊고 EX를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저의 인생이 완전 바뀐 것 같고요. 그러면 EX라는 사업이 특히 이 마케팅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직급자분들이잖아요. 트레이딩 말고 마케팅이 정말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아니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들을 끊고 이쪽으로 방향을 바꿔도 될 만한 일인지를 먼저 확신을 가지셔야 결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는 모든 일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노동으로 내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이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EX 마케팅은 특히 레퍼럴 이런 것들은 뭐죠?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가정 경제에 뭐 월급이든 자영업이든 뭔가 이만큼의 물을 여기다 갖다 붓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 신용카드 파이프라인이 꽂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달 결제일날 쭉 빼가죠. 그리고 또 뭐예요? 대출 다들 있으시죠? 네. 저는 지난주에 다 갚았어요. 네. 대출 꼽혀 있죠. 그다음
전기세, 수도세, 임대료, 인터넷, 핸드폰, 네, 교육비, 식비, 교통비 쭉 빠지죠. 또 뭐 있어요? 보험료, 의료비, 경조사,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네, 핸드폰도 예전엔 집 전화 하나였는데 지금 온 가족이 다 한 대씩 갖고 있잖아요. 유명 대표님이 3대 들고 있어요. 야, 지출이 이렇게 파이프의 형태로 꽂히고 있는 거 혹시 동의하세요? 네. 그런데 이 파이프는 한 번 꽂히면 빠지지 않아요. 꽂혀 있어. 계속 여기로 빠지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수입으로 넣는 것들은 어떤 형태예요? 파이프의 수입이 있으세요? 없어요. 모두 양동이로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 저도 EX를 할 때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EX를 선택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 A1 이상 직급자들 중에서 마케팅보다는 트레이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러면 트레이딩은 양동이 수입이에요? 파이프 수입이에요? 양동이. 양동이가 얼마나 양동이에요? 소주잔? 저는 종이컵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소주잔. 자, 여기 지금 메말랐어요. 빠져야 될 곳은 아직까지 다 입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 집 경제가 메말라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트레이딩으로 내 시드에 따라 잔 크기가 정해지겠죠. 소주잔으로 여기 한 잔 붓는다고 해결이 되나요? 마케팅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마케팅은 바로 이렇게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그래서 주급이 나오고 월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퍼럴이 나오고 직추수당이 나오고 계속해서 제가 출금을 하기도 전에 계속 인컴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트레이딩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케팅으로 정말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경제 구조가 해결이 된다면 지금이 바로 적기예요. 올해 내년 지나면 이제 그 기회마저도 사라지죠. 그래서 완전히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내가 지금 현재 뭘 해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결정을 하셔서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심. 잘해볼 거야. 난 EX로 성공하고 싶어. F1 갈 거야. 이건 결심이고요. 결단은 행동이죠, 행동. 저희가 중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세미나도 하고 개인 미팅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고 밤에 또 11시가 넘어서 유명 대표님이 또 저희 팀 몇몇을 또 이제 줌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줌으로 해서 또 막 결단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때 뭔가 불꽃이 튀었어요. 그래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지금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막요 명함을 지나간 사람한테 그냥 막 도를 아십니까처럼. 자, 도를 아십니까 아시죠? 그분들을 골라서 해요. 그냥 막 잡잖아요. 근데 그 중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언니도 한번 당했어요. 예전에 저 10대 때인가 아무튼 어렸을 때 진짜 사회초년생 때 저희 언니가 갑자기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뭐 걱정이 있으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걸더니 저희 외할머니가 그때 살아 계셨을 때였거든요. 집에 다리 아프신 어른이 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할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네!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가서 돈을 가져오라 그랬대. 지금 돈이 없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으라고 했다면서 그 시댁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와, 사업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끌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EX는 정말 사실이고 진실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행동을 하면 당연히 결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중국 줌미팅 이후에 박세란 아유님도 뭐 옷가게 양재역 10번 출구 옷가게 막 지나가면서 그냥 막 미친 연하처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동아 아이오님도 굽네 치킨에 가서 EX를 전달했대. 고유명 아이오님도 계속 명함 이렇게 막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동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연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EX 사업에 너무 돈을 벌 수 있는 도구가 3가지 도구가 있죠. 그 중에서 정말 트레이딩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의 경제 이 아까 집 모양의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트레이딩은요 최소한 여윳돈 1억 정도는 있어야 직장인 정도의 수익을 벌 수 있다고 저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여윳돈 정말 안 써도 되는 돈 필요 없는 돈 1억 정도를 가지고 좀 배워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직장인 정도의 수입은 벌 수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물이 콸콸 나오는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막 물이 넘치겠죠. 나중에는 이제 곧 저도 넘칠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지금은 마케팅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부터 뭘 하고 이게 아니라 뭘 끊어낼지 결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말로만 하려고 하면 그냥 하루가 되게 후딱 지나가죠. 뭔가 하는 것 없이.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누군가를 신규 그 구독자가 나왔을 때 우린 열심히 가르쳐 주지만 나중에는 나는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해주고 막 이런 얘기들 하시죠. 그래서 이런 리스트가 있다면 이걸 체크해서 이 리스트를 약간 다이어리처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신규분한테 그 다이어리를 사시게 하고 그분한테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해주면서 완료했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해하셨는지 체크. 그리고 이분이 스스로 누군가한테 그 ES 사업을 깔아줄 수 있는지 체크. 이렇게 하면 빠뜨리지 않고 복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회원가입을 했을 때 체크, 그 다음에 트레이딩을 할 때 트레이딩 연습 기간과 시드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후원은 사업 설명 자료를 이분한테도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분한테도 공유하고 할 수 있는지 한 5분 마케팅, 15분 마케팅을 하실 수 있는지 연습하고 그죠? 우리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분이 이해했으면 체크 이분이 스스로 또 설명할 수 있으면 또 체크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 자료는 원하시면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후원으로 체크가 끝났다면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체크해야겠죠. 우리가 이제 여행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 직추, 대상자 쭉 적은 다음에 오늘 연락했으면 동그라미. 그죠? 그리고 내 액티브 팀 점수가 현재 몇 점, 얼마 부족한지 이런 걸 계속 써가면서 해야 놓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결단을 하고 결심 말고 결단을 하고 내가 이제부터 뭘 안 할 건지를 쭉 적으시고 하루하루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사업을 하시면 정말 우리 사업은 너무너무 보상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내가 생각했던 것 기간보다 더 짧은 기간 안에 대표님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이분이 또 이런 가구가 있었다니 저도 처음 알았네요. 어쨌든 많은 그 결단 속에서도 그 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의 F2가 있지 않나 또 한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영이 엄마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가정통신문 해가지고 뭐 외국어 학교인지 그 뭐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대. 싱가포르로 간대요. 그래서 200만 원을 내놔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을 바로 쏴줬죠. 그랬더니 이제 딸님한테 카톡이 왔어. 아빠 수학여행비 내줘서 고마워. 뭐 열심히 놀러 올게. 이렇게 이제 왔는데 내가 이제 중국 가야 되니까 너 중국 준비해야 돼 했더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끄러. 그냥 준비해. 그랬지. 데리고 가야지 또 중국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여기 1단계를 좀 적어드렸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제가 처음에 했던 그 결단의
드라마 끊기가 있어요. 전 드라마 보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드라마 강의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정 때나 추석 때 평상시는 못 보니까 구정 3일이다. 그러면 3일 내내 그 넷플릭스를 그때 없을 거 하여튼 어디서 다운받아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막 그것만 보고 앉아있고 이제 막 그런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걸 끊기 그래서 어떻게 끊느냐면요. TV 그 선을 잘라버렸어요. 이걸 TV가 있으니까 이 드라마 끊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TV 선을 잘라버리고 그 모니터 위에다가 제가 결단한 그 내용과 꿈과 목표를 적어서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모니터에 다 붙여버렸죠. 이렇게 4장씩. 그래서 다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결단 중에서는 주 2회 시스템 참석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결단한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이거는 이제 그 목표 잡을 때 꼭 있어야 된다. 시간과 금액이 있어야 된다. 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를 얻으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제 요즘 팀 미팅 결단 상담을 하고 있는데 혹시 결단 상담이 필요하신 팀은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결단 상담을 팀별로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신청을 해주시면 순서대로 겹치면 같이 하든지 해서 결단 상담을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밤에는 이제 저녁에는 줌으로 해도 되니까 그래서 결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신청을 해주세요. 그 하이레벨 분들한테 또는 이제 팀 A1 직급자분들한테 난 A1 직급자 소그룹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 A1 직급자분이 5명이다. 팀원이 5명이다. 그러면 A1 그 직급자분까지 6명에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6명 신청을 팀 결단 상담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했더니 조금 사람들이 미쳐버렸더라고요. 요즘 분석팀이 저희가 이제 그 트레이딩 분석을 좀 하는데 이날도 제가 이제 6.4를 중국에서는 좀 시간이 있어서 이제 좀 같이 좀 해보려고 했는데 MOVR, MET 이거 다 4개 코인 시간을 바뀌면 들어간다고 이제 시그널 변경되면 알려드렸더니 전부 다 숙제한다고 못했대. 그래서 유람이도 숙제하느라고 못했고 얘도 숙제하느라고 못했고 그래서 숙제가 뭐냐? 내가 매일 5명, 10명한테 알리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제 그게 지금 어쨌든 결단 상담 이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줄 것인가 결단을 하는 순간 온 우주가 나를 돕는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세상에 공짜는 많다? 없다. 네. 제가 결단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수서역에 지방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수서역에 연봉 3억짜리 직장이 연결이 됐어요. 합격이 됐어. 그러면 대구에서 강주에서 또는 제주도에서 스스로 출근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꼴랑 연봉 3억에 아니 1억만 해도 할걸요? 그죠? 해요. 출근합니다. 주 5일, 주 6일 출근해요. 근데 시스템 2에는 안 와요. 우리가 연봉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이에요. 월 1억을 버는 사업을 갖다가 이거를 결단을 못해서 안 와요. 그게 이 사업을 결단의 크기가 사업의 크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원양어선 타라 또는 남극에서 지금 사람을 모집하는데 3년 동안 근무하고 온다면은 15를 준다. 그럼 가요 안 가요? 가요. 근데 우리가 3년에 10억밖에 못 버는 사업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남극에 있다 생각하고 뭐만 하는 얘기야? EX만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게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결단을 하는 순간 우주는 나를 돕는다. 제가 열심히 하면요 주위에서 찾아와요. 진짜 나를 돕는 사람이.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분을 원하지만 결단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 결단 상담할 때 쓰는 건데 최근에 트레이딩은 아까 이제 그 고혜진 아이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트레이딩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6.4만 해도 6.4 수익은 14% 10% 밑에가 거의 없습니다. 네. 35% 이 정도는 다 수익 나잖아요. 맨날 우리가 빵 플러스만 하니까 야 고이암 차트는 1.8%밖에 못 먹는 차트야라고
착각하시는데 여러분 맨날 왕초 기준으로 가르쳐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해서 그렇지 하면요 난리 나요 난리 나 진짜. 이거 보철 빵 당기고 이건 11%. 6.4는 10% 밑에 수익 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그래서 이거를 여기도 보시면은 몇 프로예요? 35%. 뭐 뻑하면 30%야. 그래서 엊그저께 중국에 있으니까 이제 이것도 하는 거죠. 중국 이거는 이제 우리 새로 나온 차트 레버리지 1 쓰고 이거는 6.4. 얼마 못 벌죠? 600달러. 별로 넣지도 않았는데 시드도 적어요. 근데도 600달러, 800달러, 1000달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6.4를 좀 중급자 이상한테만 좀 교육을 따로 하려고 그러는데 6.4를 또 너무 6.4 가지고 교육을 하면요 초보분들이 따라하면 또 큰일 나요. 그래서 분명히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거는 꼭 얘기를 해줘야 되고 6.4는 거의 기본 10% 정도 되죠. 기본 10%. 이야, 또 34%왜 그러냐? 좀 3%만 먹어도 되는데, 그죠? 난리 났죠 6.4 지금. 그래서 진짜 멤버십을 통해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을 때 이것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누구야? 60%. 60달러. 깜짝이야. 33%. 끝도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6.4 궁금하시죠? 하지 마세요. 멤버십 모아서 주급 월급 안전하게 나오면은 그때 하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시간까지는 오늘 잠깐 쉬었다가 4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